여기 겨울철 한국에 방문했다가 한국인들의 기이한 행동을 보고 넋이 나간 미국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겨울철에 한국은 절대로 방문하지 말라며 학을 떼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에서 대체 무슨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대학생 엘라라고 합니다. 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많은 저는 교내의 아시아 문화교류 동아리에서 회장까지 맡고 있는데요. 그리고 최근에는 교환학생으로 만났던 한국인 친구와 일본인 친구의 초대를 받아서 양국을 경험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교환학생이 끝나서 자국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동안 자신들을 잘 챙겨줘서 고맙다며 서로의 국가에 오면 꼭 은혜를 갚겠다며 저를 초대해줬거든요. 재밌는 점은 그렇게나 잘 지냈던 한국인 친구와 일본인 친구였지만 자신들의 국가에 오라며 작별 인사를 했을 때는 서로 간에 묘한 라이벌 구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일본인 친구는 한국은 아직도 잘 쳐줘봐야 중진국일 뿐이고 외국인을 받을 준비도 안 되어 있어서 영어 표지판 등의 각종 인프라들도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일본에 오라고 했고 한국인 친구는 괜히 일본에 갔다가 수산물을 잘못 먹고 이마에 눈 하나가 더 생기지 말고 안전한 한국에 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들의 자국에 대한 자신감에 큰 흥미를 느꼈고 이참에 두 국가 모두 경험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구들의 일정에 맞추기 위해 일본에 먼저 방문하게 되었는데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매우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일본의 겨울은 생각보다 꽤나 추워서 택시를 이용하기로 했는데 택시 내부는 마치 한겨울에 오픈형 차량을 탄 것처럼 말도 안 되게 추운 거 아니겠어요? 저는 날씨가 추워서 택시에 탑승한 건데 택시 안이 바깥 날씨보다 더 추운 건 용납이 안 됐고 당장 택시에서 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택시기사는 이러한 제 생각을 눈치챘는지 빠르게 출발 후 그제야 히터를 켜더라고요. 일본인 택시기사는 이러한 강추위에도 히터 없이 대기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져서 번역기 앱을 통해 왜 히터를 틀지 않고 있던 거냐고 물어봤는데요. 그러자 택시기사는 자신은 내복과 양말을 2장씩 입어서 괜찮다며 히터를 오래 틀면 차량 연비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기름값이 비싼 일본에서는 손님이 탑승할 때만 잠깐씩만 히터를 켜곤 한다는 황당한 소리를 건네더라고요. 사실 저는 일본인 택시기사가 걱정된 게 아니라 제가 추워서 물어봤던 거라 말문이 막힐 뿐이었습니다. 택시비에는 엄연히 승객을 위한 온도 유지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값을 지불한 제가 대체 왜 이러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지 모르겠었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불만도 잠시 내부가 조금 따뜻해지려던 그때 택시기사는 갑자기 히터를 꺼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가서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던 제게 그는 차량에 걸려있는 20년 전에나 사용할 법한 수온 체온계를 가리켰어요. 그러고는 일본에서는 적정 온도에 관한 규정이 있다며 적정 온도를 넘긴 지금 연비를 위해 히터 가동을 중지한다는 말을 건넸죠. 아니 어떻게 택시기사가 히터를 껐다 켰다 하는 게 훨씬 더 연비에 안 좋다는 사실을 모를 수가 있는지 저는 쪼잔하고 융통성도 없는데 머리까지 나쁜 일본인 택시기사의 모습에 학을 떼버렸고 기분이 나빠서 항의도 안 한 채 택시에서 내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이러한 기이한 모습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저는 오랜만에 일본인 친구들을 만났는데 이들은 제게 형편없는 대우만을 해줬거든요. 일단 저희는 카페에 가기 위해 지하철을 이용하려 했는데 일본인 친구들은 외국인인 저를 챙겨줄 생각도 안 하고 자신들끼리 일본어로 떠들어대더라고요. 당연히 일본어를 모르는 저는 그들의 대화에 낄 수조차 없었고 몇 번이고 소리를 치며 발권 도움을 요청해야 했죠. 카페에서는 더욱 기괴한 일투성이었어요. 저희는 5명 일행이었는데 카페에는 4인용 자리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당연히 의자 하나를 챙겨와서 5명이 함께 앉을 줄 알았는데 일본인 직원은 자리에 배정된 의자는 정해져 있으므로 의자를 가져오는 건 불가능하다는 도무지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주변에 빈자리가 많았는데도 말입니다. 더 놀라웠던 건 일본인 친구들은 이러한 상황을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고 타이머를 5개 맞춰서 시간별로 한 명씩 따로 앉자는 소리를 건네더라고요. 저는 일본인들의 꽉 막힌 융통성에 정말 얼이 빠져버렸고 저희는 정말로 독방에 갇힌 것처럼 일정 시간마다 벽을 보며 혼자 대화해야 했습니다. 여기서도 일본인 친구들은 일본어로만 떠들어서 저는 대화에 끼려야 낄 수가 없었지만 말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정말 일엔 단위까지 칼같이 나눠서 계산을 했는데 저는 미국에서 이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줬기에 일본인들의 이러한 매정한 태도는 약간 서운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는 일본인들의 숨막힐 정도로 융통성 없고 배려심 없는 모습에 질려버렸고 그 즉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한국으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에 큰 충격을 받고 말죠. 일단 한국은 일본과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움에도 일본보다 훨씬 추웠는데요. 그런데 신기한 건 한국 공항 내부는 정말 땀이 날 정도로 매우 따뜻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인천공항에서는 히터와 공기청정기가 매우 촘촘한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았는데요. 저는 일본 공항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었던 고비용의 인프라에 꽤나 놀라고 말았죠. 또한 인천공항에서는 공항 안내소에서 핫팩까지 무료로 나눠주고 있었는데요. 한국인 직원은 원래 이렇게 급격한 기온 변동이 있을 때는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지 못한 승객들을 위해 핫팩과 따뜻한 물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국의 이러한 세심한 배려에 절로 감탄사가 나왔는데요. 사실 핫팩은 얼마 하지도 않지만 뭔가 배려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마음이 따뜻해졌거든요. 그렇게 저는 일본과는 달리 관광객들을 환영해주고 배려해주는 한국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핫팩을 사용할 필요조차 없었지만 말이죠. 왜냐하면 한국의 지하철은 공항 건물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공항 밖에 차가운 공기를 쐴 필요가 없었거든요. 또한 한국 지하철 승강장에는 별도의 대기실까지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이곳에서는 히터뿐만 아니라 열선이 깔린 의자까지 구비되어 있어서 저는 이러다가 엉덩이가 타는 건 아닐까 하는 일본에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기분마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놀랍게도 한국은 지하철에서마저 천장에 공기청정기와 히터, 그리고 열선이 깔린 좌석을 설치해뒀는데 어떻게 지하철을 탔음에도 일본의 택시보다 더욱 편하고 따뜻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지 저는 한국의 놀라운 인프라에 정말 감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곧이어 제게 보여줄 장면에 비한다면 이런 건 그저 세 발의 피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일단 저는 서울역에서 환승을 하기 위해 지하철에서 내렸는데 서울역은 한국에서도 거의 중심이 되는 매우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라고 들었기에 조금 둘러보기로 했죠. 그런데 저는 서울역의 한 지하 통로에 들어감과 동시에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노숙인들이 즐비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저는 이러한 서울 한복판에 노숙인들이 있다는 점에 대해 놀란 게 아닙니다. 미국만 해도 뉴욕 같은 대도시 한복판에 약쟁이나 노숙인들이 거리를 점령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놀랐던 건 한국은 추운 겨울철에 노숙인들을 위해 바닥 난방을 제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겨울철만 되면 길거리 텐트에서 살던 노숙인들이 떼거지로 얼어 죽는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지만 이들을 위한 어떠한 지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지하도에는 지하철의 온열 시트처럼 바닥 난방이 따뜻하게 틀어져 있었고 덕분에 노숙인들은 추운 겨울철에 겉옷도 제대로 안 걸치고도 바닥에서 편히 쉬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이곳에는 화장실까지 존재했고 수도와 전기까지 공급되고 있었는데요. 한국은 대체 얼마나 부자나라면 노숙인들에게까지 복지를 제공해 줄 수가 있는 건지 저는 기름값이 아까워서 히터도 못 트는 일본과는 수준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한국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미국과는 달리 한국의 노숙인들은 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살아서 그런지 이들은 미국의 노숙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협한다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요. 미국의 노숙인 텐트촌 거리에서는 길 가는 사람을 자신의 텐트로 끌어들여 몹쓸 짓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노숙인 텐트촌이 들어선 곳은 그 주변 반경이 전부 슬럼화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이렇게 서울의 중심에 노숙자촌이 형성되어 있음에도 이들을 강제로 해산시키려는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아서 매우 흥미롭게 느껴졌는데요. 일본에도 노숙인들은 상당히 많지만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노숙인들을 관광객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방치해두고 있는 음침한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 이러한 보여주기식이 전혀 없는 당당한 모습을 보면 이들은 이미 인류의 선진국으로서 이제는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경지에 이른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지하 통로를 무사히 통과한 후 서울역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역 밖으로 나오자마자 정말 믿기지 않는 장면을 목격하고 온몸에 소름이 돋아버렸죠. 웬 천막이 길거리 이곳저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뭔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한국의 병원에서 서울역으로 무료 의료봉사를 나온 거라고 했거든요. 이곳에서는 추운 겨울철, 갑작스러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수치료 및 물리치료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있었고, 또한 빙판길에서 낙상을 입은 어르신들을 치료까지 해주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이러한 의료봉사는 서울역 주변에서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상식의 수준을 벗어난 엄청난 복지를 제공하는 한국에 정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치료를 받으려면 수백만 원의 금액이 드는 건 기본이고, 애초에 이러한 공개된 장소에 고급 의료 장비들을 설치해뒀다간 근처 노숙인들과 범죄자들이 떼거지로 몰려들어 전부 다 약탈해 갈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에서는 노숙자촌 바로 옆에서 의료봉사를 함에도 의료 장비를 노리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수가 있단 말인지, 저는 한국의 높은 시민의식과 치안에 정말 경악을 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 밖에도 이곳에서 치료를 받는 한국의 어르신들은 의료진들에게 과자나 음료수 같은 간식들을 건네면서 서로 간에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고 있었고, 간이천막 한편에는 알코올 중독 치료시설까지 존재해서 몇몇 노숙인들이 치료를 받고 있기도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상호작용하고 있는 한국이 매우 아름답게 느껴졌고, 덕분에 추운 겨울철이지만 마음만은 따뜻해진 채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너무 고맙게도 한국인 친구는 제가 일정보다 빠르게 한국에 왔음에도 저를 환영해주며 기꺼이 제 일정에 맞춰주었는데요. 그리고 일단 자신의 집에 가서 짐부터 놓고 오자며 택시를 잡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한국이 그러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일본에서의 경험이 떠올라 엄청난 걱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안 그래도 그날따라 눈도 많이 내렸고 추웠는데 택시에서 히터를 안 틀어주면 정말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러한 제 걱정은 택시에 타자마자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택시에는 히터뿐만 아니라 모든 좌석에 온열 시트가 설치되어 있어서 저는 택시에 타자마자 온몸이 완전히 풀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어떻게 택시에 이러한 고급 기능까지 구비해둘 수가 있단 말인지, 이 온열 시트는 제가 정말 원하던 기능이었지만 결국 높은 가격 때문에 도저히 구비해둘 수가 없었거든요. 아마 미국인들 대다수도 저와 비슷한 상황일 것이고, 차량 내 온열 시트를 구비해둔 몇몇 부자들도 얼마 안가 온열 좌석만을 전문적으로 절도해가는 터리범들에 의해 도난을 당했을 게 분명합니다. 저는 미국과 일본과는 비교도 안 되는 시설을 갖춘 한국 택시에 정말 입을 벌린 채 감탄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렇게 몇 분을 달렸을까, 저는 곧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눈발은 점점 거세져서 인도에 눈이 쌓이기 시작했는데, 한국의 도로에는 아무리 눈이 내려도 눈이 쌓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러한 불가사의한 일에 매우 당황했고, 한국인 친구에게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며 따져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친구는 뭘 이런 걸로 호들갑을 떨어대냐는 듯 오히려 저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볼 뿐이었는데요. 그녀는 이내 한국의 도로에는 이미 열선이 깔려 있어서 눈이 쌓이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말을 건네오더라고요. 이건 조금만 눈이 와도 빙판길이 형성되어 차량을 운행할 수조차 없어지는 미국과는 차원이 다른 인프라였기에 저는 설마 한국이 이 정도 기술까지 갖고 있을까 싶어 처음에는 그녀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러한 열선이 깔린 도로가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설마 미국에는 이러한 열선 도로가 없냐며 진지한 얼굴로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녀의 말에 그 어떠한 대답도 할 수 없었고, 미국은 한국에 비한다면 그저 후진국일 뿐이라는 생각만 들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친구의 집에 도착했고, 친구의 부모님께서는 정말 저를 거의 친딸처럼 환영해 주시더라고요. 일본에서 저는 뭐래도 그저 낯선 이방인일 뿐이었지만 한국에서는 손님 그 이상의 소중한 존재였던 것이죠. 실제로 저는 한국인 친구의 집에서 지내면서 친구 부모님께 넘치는 호의와 친절을 받았는데요. 일본인들은 단 일엔조차도 손해보지 않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면 한국인 부모님께서는 항상 제게 하나라도 더 베풀어 주려고 하셨거든요. 제게 쉴 곳을 제공해주는 것만으로도 매우 감사한 일이었는데, 친구의 부모님께서는 항상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엄청난 음식을 만들어주셨죠. 심지어 제가 거의 뷔페처럼 쌓인 엄청난 양의 음식들을 겨우 다 먹으면 부모님께서는 떡이나 과일, 그리고 한국의 전통 음료인 식혜까지 추가적으로 만들어주셨는데, 제가 이 모든 음식들을 전부 해치워야만 한국인 부모님께서는 비로소 만족스럽다는 표정을 지으시며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물론 한국의 온돌도 절대로 빼놓을 수가 없죠. 저는 처음에 침대를 사용하지 않고 땅바닥에서 자는 친구의 모습을 보고, 한국은 각종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유한 나라지만
그래도 빈부격차는 꽤나 심하구나 싶었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땅바닥에 누워본 저는 정말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가정집에도 온돌이라는 놀라운 난방 설비를 갖추고 있었고, 저는 반팔과 반바지만 입고도 땀을 뻘뻘 흘리며 잠을 청할 수 있었거든요. 그 외에도 한국은 많은 놀라운 것들을 보여줬어요. 제가 드디어 한국을 본격적으로 즐기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 한국인 친구는 그런 옷차림으로 밖을 나섰다간 한국의 맹추위에 절대로 살아남지 못할 거라는 섬뜩한 말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패딩과 장갑, 목도리까지 전부 다 빌려줬죠. 웃긴 건 저희는 이렇게 서로 중무장을 한 채 나갔는데 친구는 당연하다는 듯 아이스 아메리카노 2개를 주문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차가운 음료를 마실 거면 대체 왜 이런 중무장을 한 것인지 저는 그녀를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거리에서 돌아다니는 한국인들은 전부 다 손에 아이스 음료를 쥐고 다니는 걸 보고는 역시나 한국인들은 이해를 하려야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구나 싶어서 한숨을 내쉴 뿐이었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꿈만 같은 시간을 보낸 뒤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한국의 겨울은 분명 일본보다 훨씬 춥고 혹독하지만 사람들의 마음만은 그 어떠한 곳보다도 따뜻한 곳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반대로 일본의 겨울은 상대적으로 따뜻하지만 이들은 심장마저 얼어붙게 할 정도로 혹독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죠.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마음 한구석에 간직하며 항상 한국인들처럼 따뜻한 마음씨로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